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례한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지만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20년 전의 예치과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들이 급여가 굉장히 짰습니다. 근데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줄 섰단 말이에요. 당시의 예치과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만 3가지 포지션이 있었어요. 무슨 리셉 코디네이터가 있고, 상담 코디네이터가 있고, 진료 코디네이터가 있고, 각 분야의 어떤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꺼이 낮은 급여를 선택을 하고 성장을 선택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치과 출신들이 거기서 이제 몇 년 근무하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몸값을 튀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몇 살 때까지, 그동안에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결혼하고 다시는 나 일 안 해야지, 그런 계획이라면은 가깝고 돈 많이 주고 분위기 좋은 데가 좋다는 거죠. 비전을 볼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정말 여기서 좀 길게 일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나중에 원장님들과 거의 파트너십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손해를 감내해내는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딱 30살 때 최고의 상담실장이 되겠어 라고 하면은 23살 때 내가 이제 첫 취업을 하면 앞으로 나는 7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요. 첫 번째 직장에서 한 2년차 때까지는 기본적인 스텝 역할을 하고 3년차, 4년차, 5년차 때까지는 진료적으로 좀 잘해가지고 진료팀장까지는 진급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6년차, 7년차 때부터는 조금 내가 페이를 깎더라도 좀 데스크 쪽에 진출해서 부실장 정도 포지션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능력 있는 실장님한테 내가 배워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나하고 이런 성향에 맞는 원장님을 만나서 신규 오픈을 한번 해가지고 잘 해봐야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신규 오픈 치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도 다니면서 이 능력을 키우겠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맥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다른 원장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부딪힐 수 있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만료되는 시점에 내 계획에 맞는 이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치과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서 진급을 시키는 것보단 조직의 안정을 차라리 선택해요. 동기들과 지내다가 내가 진급을 하게 되면 말빨 자체가 안 먹힙니다. 몇 년 동안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팀장 타이틀을 달았는데 먹히겠냐는 거지. 위에 선배가 있을 경우에 내가 되게 능력을 갖춰도 진급을 시키는데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연차가 더 어리더라도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저는 팀장을 밀어붙여요. 거기에 대해서 불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사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 신념이 나이가 아니라 능력되고 의욕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선택과 바로 집중이에요. 욕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서 나는 정말 진료실 하나만 파야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 진료실도 보면 영역이 막 많아요. 교정 쪽 전문 스텝도 있고 소아 전문, 보철, 치주, 임플란트 수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되게 좋지만 한 분야만 파는 사람과 골고루 하는 사람이 능력치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료실 외쪽으로도 보면 데스크 쪽으로 진출했을 때 보험 청구 쪽을 굉장히 팔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 처리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핫한 게 바로 상담실장이죠. 병원의 매출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상급 간부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상담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병원의 어떤 경영, 기획, 마케팅 그런 쪽에 업무가 적성에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성에 맞고 나의 어떤 인생 플랜에 맞는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치과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장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 때처럼 막 이렇게 친절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막 이거를 기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는 곳을 가십시오. 어떤 조직은 그게 있어요. 스케일링만 하고 기본 업무만 주구장창시켜. 큰 조직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안타까운 게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직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페이가 조금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돈을 능력이 돼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 미래 가치를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 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조직에 자신의 롤 모델이 있는 치과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뭐 직접 코칭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존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나한테 큰 좋은 자극을 주잖아요. 이 영상은 치과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혹시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빨리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좋은 치과, 새내기 치과 위생사로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